그러면 오늘 마지막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익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산업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산업 속에서 기업이 자기 점유율을 충분히 잘 방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유율을 잃는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성장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자기 점유율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이익 성장 내러티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해자 그림을 가져왔는데, 해자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 주위에 이렇게 그 도랑이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군들이 이 성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가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이 다른 경쟁사들이 이 기업이 보유한 이 BM 그 사업 모델에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장치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해자가 왜 중요한가?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 중에 상대적으로 희소한 쪽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는 돈을 주고라도 먹어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급 부족에 따라서 공급자에게 가격을 결정할 협상력이 주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품의 공급자이자 생산 요소의 수요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가 상품을 만들거나 생산 요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상품 가격이나 생산 비용을 정할 때 협상력을 보유하고 초과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높은 상품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팔 수 있고 그다음에 주요 생산 요소에 대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경제적 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의 수익률은 자본이익률에 수렴하게 되고 결국 여기 이 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환경이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면 자본 수익률이 평균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자가 있는 기업은 경쟁자가 자기 사업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적 해자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경제적 해자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투자자마다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자가 기업에 가져다주는 미래 이익 평가에 시장 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갖는 구조적인 강점, 결국 이게 이제 해자가 되겠죠. 그 해자의 가치가 저평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실제 수익력에 비해서 싼지 평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경제적 해자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 외에도
이제 경쟁력이 불확실한, 사실은 해자가 없는 그런 주식을 비싸게 살 가능성을 줄여주고 기업의 수익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닥친 어려움이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해자를 무너뜨려서 치명적인 그런 그 수익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지 아니면은 일시적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가짜 경제적 해자의 예시를 보자면은 뛰어난 제품 그 자체는 일시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경쟁사가 모방을 할 수 있다면은 수익성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점유율 그 자체는 이미 성공했다라는 건 설명해 주지만 이거를 달성한 이유가 경제적 해자가 아니라면은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해 주지 못하고 결국 점유율을 쉽게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상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방법을 경쟁사가 모방할 수 있다면은 지속 가능한 비용상 우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기 좋아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미디어에서 과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패턴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해자의 유형 첫 번째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에게 독점력을 부여하는 무형의 자산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인데요. 경쟁사 제품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데도 브랜드로 인해서 소비자의 지불 용의가 높아질 경우 이게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브랜드가 있음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짜 해자입니다. 만약에 차별화 때문에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다면은 경쟁사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비용 지불 없이 이제 그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높여주는 그런 진짜 해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짜 해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해자는 뭐냐, 진짜 해자인 브랜드는 뭐냐, 비용의 지출 없이도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진짜 해자이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되는 제품은 경쟁사들이 만들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잖아요. 그래서 특허로 보호되는 기간 동안에는 해자가 되고 하지만 이제 특허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규제 승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승인이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해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담배임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기관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해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한전이나 담배임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이거를 허가해주는 대신에 가격 설정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얕은 해자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승인은 해주지만 정부 규제가 없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폐기물 처리업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게 되면은 사실 주민들이 추가적인 그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강한 독점력을 보유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해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전환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이게 전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환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객 입장에서 이탈의 이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B2B 소프트웨어, ERP나 아니면 회계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객사들이 다른 소프트웨어로 갈아타려고 하면은 그런 심리적인 비용이라든가 교육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해자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자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런 그 유형의 해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사용자 수와 함께 증가한다면은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제품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검색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의 효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요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해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이 원가 우위에 따른 경제적 해자입니다. 어떤 기업이 상품을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싸게 생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다른 회사가 모방할 수가 없다면은 이 기업은 그만큼, 그러니까 더 싸게 생산하는 만큼의 이익을 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다른 그 회사가 모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절감하느냐, 그게 해자의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그 해자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입지 조건,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만드는 기업이 대도시 근처에 입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시적인 해자를 가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유를 만드는 기업이 다른 우유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대도시 근처에 이제 입지를 가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더 저비용 프로세스를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강력한 해자라고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자산에 대한 독점적 접근성,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유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인데요. 규모의 경제는 이제 시장이 커지면,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정비가 이제 그러니까 발생하는 매출에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거를 경제적 해자의 근거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해자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